예, 지금 좀 조정 국면에 있죠. 네.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모임 갔더니 이번 시국 때문에 좀 다들 어려워하는 표정이 있지만 네. 확실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모임에 가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저는 기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만나 뵙는 분들 보면 이게 확실히 코인 마켓에 대한 업앤다운 따라서 만나는 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긴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표정이 안 좋은 거 봐서 지금은 약간 좀 하락세가 있는 게 맞죠. 근데 워낙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적 조정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2.0 때문에 또 그런 워낙 기존의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종합적인 부분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심리 역시도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잘 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그러면은 트럼프 2.0 시대 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일단 정책적인 변화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표현됐던 그래서 AI든 크립토든 이제는 전략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전체 세계에 대해서 세계 경찰이라는 어떤 그런 별명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뭐 제드 벤스 이번에 부통령이죠. 그러니까 네. 영화를 보면 힐러리 영화를 이제 노래라는 영화를 보면 저도 이제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미국하고 네. 중앙에 있는 미국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미국이 워낙 달라져서 중앙에 있는 미국은 너무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있고 그래서 AI에 대한 것든 또 이따 말씀드린 크립토에 대한 친크립토가 될 텐데 이것들을 미국 우선주의로 할 거야. 그래서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건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걸 가장 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뛰어넘고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모두들 좀 동의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관세라든지 또 무역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나타날 텐데 자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될 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을 받을 만한 요소들 있을까요, 교수님? 가장 큰 거는 친 크립토가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SEC 폴 애킨스가 됐고, 뭐 제드 벤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페이팔 마피아가 미국 정치를 먹었다 표현을 제가 쓰고 있어요. 사실은 들리는 얘기에 뭐 오늘 제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네네네.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저격당한 이후로 페이팔 마피아 손을 잡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 앨런 머스크를 위시해서 제드 벤스 이번에 폴 앵키스를 해서 층 크립토라고 해서 AI뿐만 아니라 이런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는 저희 몇 번 얘기했지만 도지의 또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도지의 또 수장이 됐죠. 그러니까 정보 효율화된 정보가 되면서 수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층 크립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코인 뉴스룸이니까 AI도 날리긴 한데 네. 코인 뉴스룸 같은 트림 크립토 같다. 그리고 폴 앵킨스가 이번에 SEC 의장이 뭐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제드 벤스, 폴 앵킨스, 앨런 머스크,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이 AI나 크립토를 갖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는 약간 규제가 있었죠. 네. 맞아요. AI도 그렇고 기억이 납니다. 크립토도 그렇고 규제가 있었는데 AI 규제 철폐할 거야. 크립토, 게리 겐설로 표현됐던 SEC 이런 게 있었지만 다 철폐할 거야. 이렇게 돼서 아마 미국 굉장히 미국 정부에도 효율도 올려주면서 기술을 우선시되는 것들이 올라가서 아마 앨런 머스크가 수장이 된 거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간접적이긴 한데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 미쳐서 시장적인 부분은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우호주가 되고 그래서 크립토는 굉장히 층크립토가 돼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거죠. 시장에서 반영이 됐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것들에서 알트코인이든 뭐 비트코인 ETF 이후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가질게라고 해서 관제해서 또 재밌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약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메커니즘을 또 약간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해서 미국 국채에 연결돼 있는 달러에 대해서 패깅돼 있는 뭐 테더라든지 USDT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성도 있고 전반적인 거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트럼프 돼서 또 약간 채굴도 할게 암호화폐 스토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층 크립토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난리가 됐으니까 내년엔 코인 뉴스룸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사실 네, 네. 앨런 머스크가 딱 도지 네. 장관인데 네. 딱 도지 장관인데 딱 그렇죠. 네. 도지코인 똥 나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로 지금 약간 상상 외에 여러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저는 오늘 다 말씀을 다 못 드리긴 할 텐데 드리지만,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몇 개 네.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AI 쪽, 크립토 쪽 다 지금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렇게 AI나 크립토로 300km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은 자전거 타고 있는데 자전거조차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또 다이나믹한 또 국민성이 있으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미국은 전체 시장 반응, 정책 반응도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아마 트럼프 입점형이 되면 아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장에서 실감하기 전까지도 아마 내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전략적인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가능성에 관해서 시장의 사실 의견들이 조금 다양하던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아마 넘어야 될 사안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방 정부 법도 있고 네. 각 주 정부에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라서 네. 예상치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페이팔 마피아들하고 뭔가 짠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비축 그러니까 사실은 FED에서 약간 이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연방이 안 되면 주정부에서도 약간 좀 파편화시켜서 그렇게 주에서 주에서도 할 수 차원에서? 있는 네, 것들을 맞아요. 뭐 주에서 몇 개 주에서 우리가 할게라는 네. 얘기도 움직임이 있는데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아마 연방 전체 입장에서는 아마 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뭐 공무원 수 많이 줄일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효율하게 하면서 차라리 비트코인 비축을 해서 그걸로 여러 가지 크립토로 해서 AI로 사람을 줄이고 크립토로 자산을 올리고 굉장히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점에서 아마 이제 트럼프라 뭔가 이제 관전 포인트죠. 이거 지금 것들은 근데 아마 넘어야 될 사안은 많긴 합니다. 근데 지금 주정부 법도 그렇고 연방 정부 근데 그런 것들이 넘을 사안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존 트럼프에 대한 얼라이언스가 상원, 위원, 하원 다 잡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넘어야 될 사안이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할 것 같다. 특히 앨런 머스크가 있는 아마 2, 3년으로 계약 한전되지 않는데 그 초반에 네. 초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초반 한 2, 3년, 2년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로 받아들여졌던 게 이제 연방에서 이제 전략적인 비축 자산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주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내다 보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법안이 발의된 그런 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채택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채택이 된다라는 건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하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되는 뉴스는 저희가 팔로우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적인 환경 변화, 주변국들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변화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크립토의 가장 메이저한 큰 손들은 중국이었죠. 네, 맞아요.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네. 굉장히 채굴자도 많았고 근데 중국이 사실은 약간 약간 금지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약간 무게 중심이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좀 치고 나갔으면 네. 훨씬 더 많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나 이제 그런 천평좌우도 약간 이제 좀 감옥 갔다 왔죠. 갔다 와서 중국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 시기에 또 트럼프가 우리가 층크립토를 할게라고 나오면서 사실은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보면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커졌죠. 네, 맞아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ETF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래소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프라임 서비스라든지 기존 리거시 금융과 연결고리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도 하고 거래소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친화부의 그 정책 자체가 글로벌에 대한 것들이 임팩트가 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 ETF로 그리고 트럼프 2.0이 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페이팔 마피아가 각 영역에 있거든요. 네. 이번에 뭐 금융 영역, 뭐 페이팔처럼 뭐 핀테크 영역 그리고 리거시 뭐 앨런 머스크는 뭐 전체적인 워낙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관점에서 이런 AI하고 크립토가 되면서 굉장히 임팩트가 굉장히 커져서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 글로벌리는 당연히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먼저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정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융합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서 또 중국 등 다른 관점에서도 보면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미국이 치고 나가네. 이러면서 굉장히 미국을 또 팔로우하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중국이 사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은 중국 미중의 굉장히 디지털 패권 싸움이 있었을 때 기술 반도체 때문에 한 1차전이 있었는데 사실은 크립토 씬에서도 사실은 중국이 좀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 다 암호화폐를 막고 그랬던 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암호화폐 그러니까 AI는 굉장히 중국도 많이 가속화 시켰는데 그럴 때 크립토를 같이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 타이밍이 좀 놓쳤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이미 많이 치고 나갔고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미국이 너무 치고 나가네. 그래서 반대급부로 EU는 약간 보호 쪽 측면이 있죠. 미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있었고 중국은 너무 그때 타이밍 놓쳤구나 느끼면서 또 팔로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안타깝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내년에 여러 가지 이번에 AI 기본법이 통과됐죠. 근데 AI 기본법 통과됐듯이 빨리 이제 뭐 가상자산,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라든지 좀 법적 체계가 좀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부분이고요. 사실은 미국이 이미 리더로 많이 치고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규제 변화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AI든 크립토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른 나라들도 규제 완화하는 움직임도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관한 크립토 파이가 커질 때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너무나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 움직임이 있게 된다면 그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시장의 규모가 예전엔 어느 정도였어요, 교수님? 그때 뭐 채굴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뭐 채굴 마켓에 거의 뭐 비트메인이나 전체 채굴량으로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됐죠. 정말로요? 채굴 현장인데. 채굴 자체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네. 전체 큰 손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아마 그 비율이 굉장히 저도 이제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코인베이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 계좌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개인의 큰 손이었다면 미국은 기업체, JP모건,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이런 뭐 MS는 좀 아직은 이사해야 되는 MS 마이크 스테이지 이런 네. 것처럼 기업체들이 갖고 있어서 좀 형상이 다르죠. 그래서 중국은 개인의 사람들이 그걸 자기의 부를 해외로 이제 나가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면 미국은 인더스트리 자체가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라든지 이게 약간 마켓 자체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인 거고 중국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의 어떤 부자들이 크로스보더하게 자기 부를 중국 정부 몰래 이제 빼나가려고 했던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있던 분들이 우리나라 친한 분들한테 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 자산을 처리할 약간의 외환 거치지 않고 이동하는 것들을 관심이 많아서 제 주위에 아는 회장님들도 그렇게 중국 아는 분들하고 그렇게 협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좀 그게 중국에서 막히는 바람에
그때 타이밍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때 중국이 워낙 뭐 그때 KBW나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죠. 네. 행사할 때도. 근데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맞는 중국 분들의 임팩트가 좀 줄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조금 어찌 보면 크립토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 움직임도 저희가 계속 좀 주시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홍콩 네. 거래소라든지 그런 네, 거는 네. 약간 중국이 이제 여긴 막았지만 홍콩은 좀 개방할게라고 맞아요, 홍콩 했는데 쪽으로 우회해서 그죠? 근데 네. 홍콩에 대한 것들은 약간 좀 차라리 요즘 두바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두바이 쪽이 훨씬 두바이로 더 치고 많이 나오나요? 네. 더 많이 제 주위의 프레이트도 그렇고 네. 다 두바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쪽으로는 그때 좀 우호적으로 할게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두바이로 더 많이 좀 네.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들에서 또 다른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청사진만 제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위험성에 관해서 혹은 또 부작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페이팔 마피아나 층크립토 인원이 다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그렇죠. 그럼 이제까지 기대감이 축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이제 실망이 돼서 그래서 사실 리스크가 있어서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또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때는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어서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 변동성, 시장 규제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가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은 바이든이잖아요. 1월 달 중순이죠. 1월 중순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층크립토 인원으로 돼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장이 반영돼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런 포텐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 연방 정부에서 뭐 부닥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아니면 지연됐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기대감이 많았는데 실망이 되고 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됐을 때는 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투자 관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공약들의 일부는 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청사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또 그 이면에 있을 만한 리스크들과 불안감들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시장 변동성은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시장 변동성에 관해서 리스크를 조금 제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한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교수님? 확실히 그거는 저희가 미국 사람은 아니니까 그쵸. 거기에 직접적으로 많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약할 수 있는 워낙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네. 아마 예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초반부 때. 그러니까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아마 많이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실적으로 이제 비전 제시되는 게 또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행이 되느냐 안 되니까 그건 좀 뭐 코인 뉴스로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네. 아마 투자자분들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이게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어떤 뉴스에 뭐 민코인은 워낙 뭐 앨런 머스크 한마디에 막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움직이죠. 네. 그런 거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워낙 그런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트럼프 2.0은 주제니까 2.0의 정책이 얼마큼 잘 실행되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는지는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정책을 얘기했는데 실제 실행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럼 저희가 미국 사람이 안 살 걸 아주 딥다이브하게 볼 수 있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 자기 자산이신 거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아마 다른 뭐 저희 뉴스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것 통해서 실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스타일은 워낙 또 쇼업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잘 될 거야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안 이게 될 수도 있고, 실제 그죠? 에듀케이션 될지 안 될지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것들에 따라서 아마 좀 단기, 중기 아마 그런 시장의 크립토 시장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워낙 크죠 저희가 크기 네. 때문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좀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리스크들 좀 알트코인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발전과 혁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어떤 점의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될 건지 교수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복합금융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과 융합되는 건 이미 시작됐는데 트럼프 2.0 때문에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특히 AI 크립토 양 두 개를 거의 원투펀치처럼 막 날릴 것 같아요. 미국이 글로벌하게. 사실은 AI로 지금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나 네. 정부 혁신을 나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크립토로 그런 데이터를 자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뭐 블록락 레드핑크 회장님 일이 좀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SEC하고 월스트리트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물론 게리 겐슬러 때문에 그렇지만 백엔드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것들은 민간에 있었던 리거시 금융 시스템도 디지털 자산과 연결되고 융합되는 게 더 가속화될 것 같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건 확실히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한 임팩트가 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도 어떻게 준비를 잘하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워낙 또 우리나라가 거리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데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나갈 수 있는 또 예상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재선이 장기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은 전망이 되는 건 마찬가지고 이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기존 금융권에 있었던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연결과 융합되는 가속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0에 대한 것들은 아까 몇 번 말씀드린 페이팔 마피아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를 좀 투자자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이것들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은 워킹되고 있고 이게 AI, 크립토 그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좀 투자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는 포인트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글로벌적인 기술 혁신 역시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또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교수님과 인사 나눠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